네, 성우 지망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우 임진행입니다. 이번 시간 2025년 EBS 성우 공채 1차 시험 대본 중에 여자 캐릭터 연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유아 캐릭터가 출제됐고요. 3번은 10대 인어공주 캐릭터, 그 다음에 4번은 60대 할머니 캐릭터가 출제가 됐는데요. 이 세 캐릭터 다 굉장히 재미있고 코믹하고 변화무쌍하게 아주 익사이팅하게 연기를 하실 수 있는 좋은 재미있는 대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2번 유아 캐릭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는 강아지였는데 신비로운 힘으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정도의 지능과 언어 구사력을 가지고 있으나 개의 본능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개의 본능, 뭔가 후각이 좀 발달됐겠죠? 그 다음에 맛있는 음식을 보면 뭔가 혀에서 침이 좀 샘솟는다든가 그런 개의 본능이 남아있고, 유아 캐릭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리를 흉성을처럼 낮은 타점보다는 이런 비강과 기본적으로 이 비강과 이 후두 쪽을 인식하시면서 소리를 조금 높은 소리를 내주시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강아지였는데 신비로운 힘으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 봤을 때 너무 매끈한 여아 소리를 낸다기보다는 조금은 유치원 가장 어린 수준의 아이니까 뭔가 옹알이 하는 수준의 느낌으로 약간의 그 여아와 남아가 좀 믹스된 듯한 느낌으로 해줘도 됩니다. 결국은 너무 목소리를 깨끗하게 내는 것만에 주안점을 두지 마시고 남아와 여아가 섞인 듯한 느낌으로 어린아이의 감성에 주안점을 두셔서 소리를 낸다면 크게 부담 가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역하실 때 조금은 여아 쪽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조금은 남아 쪽에 관심이 있다, 조금 더 자신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개구스럽게 개구쟁이처럼 표현을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옹알이 하는 수준의 귀엽고 천진난만한 장난꾸러기 캐릭터를 표현해 주셔야 되고요. 또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우쭐한 아이 특유의 그 젠체하는 그런 걸 귀엽게 표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뭔가 좀 궁지에 몰렸을 때도 그거를 벗어나려고 약간의 좀 더 분위기를 상황을 모면하는 귀여움도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리적인 면에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재미있게 유치원 수준의 아이의 천진함을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한번 간략하게 한번 좀 읽어볼게요. 네이클로버를 찾는 호흡을 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견했죠? 우와, 이것 언니도 봐야 해. 굉장히 언니한테 뭔가 자랑하고 싶고, 언니 내가 이런 걸 발견했어, 뭔가 자랑하고 싶은 우쭐하는 마음이죠. 이리 와봐 언니, 빨리. 왔는데 있을 턱이 없죠. 네이클로버가 사라진 걸 발견하고 의아해하는 호흡. 여기 네이클로버가 있었는데 누가 가져갔어? 혹시 도둑? 그렇죠. 자기가 발견한 게 없어진 거에 대해서 진짜 좀 뿔이 난 거죠. 그러면서 아이 특유의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명탐정 흉내를 내는 거죠. 이건 네이클로버 도난 사건이야. 탐정 흉내 내면서 계속 속삭입니다. 범인은 분명히 현장에 돌아온다고 했네. 아니, 이 소리는 찾았다. 이것 봐, 엄청 멋진 바람개비야. 여기에서 이 아이 특유의 천진난만한 상상을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재밌게요. 정말 네이클로버 바람에 날아갈 수도 있고 정말 없어지는 거 진짜 당연한 건데, 그거를 마치 자기가 본 게 없어진 거를 범죄 현장에 서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마치 명탐정
된 것처럼 과장하는 듯한 느낌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함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림 다음에 뭐 엄청 멋진 바람개비야 했는데 네잎클로버 찾는 중 아니었냐고 누가 묻자 당황하는 거죠. 이게 이런 함정을 파더니 역시 엄청난 도둑이야. 요것도 자기가 지금 잘못 알고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거죠. 그래, 진짜 누가 훔쳐간 놈이 누구야? 반드시 찾고만 했어. 이런 함정을 파놓다니 역시 엄청난 도둑이야. 하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냄새가 나. 여기서부터는 말 그대로 맛있는 거, 그리고 후각에 예민한 개의 본능이 나오면서 아이의 귀여움이 나와줘야 돼요. 냄새가 나. 그리고 군침 삼키면서 근데 조수 혹시 핫도그 먹고 싶지 않은가? 여기 핫도그가 진짜 맛있다네. 핫도그 뭐 정말 먹고 싶은 생각이죠. 어느 순간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네잎클로버 찾으려는 생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일단은 이 핫도그를 먹고 싶어하는 그 본능에 충실한 그 아이의 솔직함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핫도그를 먹었네요. 핫도그 우물대면서 찾았다 했는데 친구가 네잎클로버를 잔뜩 따와서 같이 행운의 편지 만들기로 하지 않았냐고 하자 당황하는 거죠. 결국 그래서 뭔가 조금 없어진 것도 아니고 친구랑 같이 행운의 편지를 만들기로 했는데 자기는 뭔가 명탐정처럼 네잎클로버 훔쳐간 범인을 찾으려고 막 좌충우돌했고, 그리고 핫도그에 관심이 쏟아서 침 질질 흘리면서 먹고 있고 뭔가 조금은 좀 창피스럽게 됐죠. 그런 거를 살짝 귀엽게 상황을 반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 역시 네잎클로버로 행운의 편지 만들기로 했지. 역시 난 명탐정이야. 아이다운 순진무구함, 천진함, 그리고 약간은 아이다운 뻔뻔함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 특유의 그런 자기 자신이 조금 더 창피스럽게 된 과정을 그냥 우쭐우쭐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모면은 하려는 이런 귀여운 과정을 매끄럽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유아 캐릭터 할 때 조금은 그 여아와 남아의 좀 이렇게 섞인 듯한 약간의 옹알이하면서 가장 좀 어린 듯한 캐릭터로 해주시면 되고, 발음도 조금은 더 어눌하면서도 귀엽게 표현을 해주신다면 더 앙증맞은 캐릭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밌게 한번 표현해 보시고요. 자, 3번 10대 캐릭터 애니메이션에서 골랐는데요. 자, 인어공주 캐릭터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인어공주가 인간으로 변신해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른 인어공주에게 자신의 공주다움을 보여주려고 했다가 오히려 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기심 많고 명랑한 성격의 10대 인어공주 캐릭터입니다. 호기심 많고 명랑하고 좌충우돌하면서 뭔가 더 행동하면서 그런 현실감 있는 캐릭터인데요. 요조 숙녀처럼 정숙하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지만 본인이 그렇게 현숙하거나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서 잘난 체 하는 모습도 보이지만 그게 그렇게 밉지 않게끔 귀엽게 표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대본을 보면서 조금 한번 살펴보면요. 자, 아빠를 찾으면서 아빠 의아한 호흡. 어디 가셨지? 자, 그 다음에 목걸이를 발견합니다. 우와, 예쁘다. 아빠가 기대하던 선물이 이거였구나. 자, 소녀다운 우쭐한 나를 위해서 준 선물이 바로 이거였구나. 소녀다운 기대가 한껏
들뜨고 있죠. 기쁜 웃음 해주셔야 되고요. 좋았어. 내가 공주답지 않다고 있겠다. 이 목걸이를 하고 가서 콧대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새첨하게. 아주 전형적인 요런 대사에서 나를 무시했어? 그래, 내가 너희들 코를 납작하게 해줄 거야. 요런 아이다운, 10대 소녀다운, 젠체하고 요런 거를 귀엽게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히득히득 웃음이 절로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의기양양하게 잘난 척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뻐기는 거죠. 안녕, 반짝반짝한 아침이야 하면서 잘난 척을 해주는데 친구가 그 목걸이 나 따라 한 거냐고 묻자 그만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너만 공주냐? 나도 공주거든. 이런 목걸이쯤 색깔별로 가지고 있다고. 어때? 이제 좀 공주다워 보여? 젠체하고 공주답게 새첨하게 잘난 체하는 모습이 귀엽게 표현이 되어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런 그 10대 캐릭터에서 잘난 체하고 도도하고 이렇게 뽐내는 이런 거는 아주 전형적인 좀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런 걸 매끄럽게 좀 잘 귀엽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까지는 이렇게 요조숙녀답게 예쁜 척하고 했지만 자, 이제 뒤에부터 뭔가 반전에 뭔가 선머슴 같고 망가지고 깨갱하는 느낌이 나와 주셔야 되겠죠. 자, 격식에 맞는 차림새를 하는 게 공주의 기본 소양이라고 공주사전에 나와 하면서 누가 지적을 하자 당황하면서 공주사전? 사전? 나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함께 있는 요정이 얘는 공주사전은 베개로나 쓴다고 해. 얘한텐 안 어울려 하고 막 웃자 결국은 화가 끌어올라서 뭐? 공주사전은 베개로나 쓴다고? 이게 아니거든! 하면서 뭔가 자존심이 확 상해서 뭔가 화가 폭발하는 거죠. 그 다음은 씩씩씩씩 거립니다. 두고 봐. 공주사전 통째로 외워줄 테니까. 그래서 정말 공주답고 현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너희들한테 확실하게 보여주고 말겠어. 뭔가 자기 자신 나름의 내가 얼마나 요조숙녀고 멋진 숙녀인지 너희들 앞에서 확실하게 보여줘서 너희들의 입을 싹 다물게 만들어 주겠어 하고 아주 결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분노에 책 펼치면서 자, 이제 씩씩대면서 말합니다. 두고 봐. 공주사전 좋아, 통째로 외워줄 테니까 하면서 분노해서 책을 펼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노해서 하는 공부가 제대로 될 리가 있을까요? 자, 분노해서 책 펼치죠. 그 다음에 집중해서 읽는 호흡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점점 눈꺼풀이 졸린 호흡을 내주셔야 되고요. 코 하면서 약간의 얕은 코골이와 함께 무거운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잠에 드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꿈나라 속에서 하면서 선머슴 같은 약간의 허당인 모습을 좀 보여주셔도 괜찮고요. 안 돼. 나 공주사전 봐야 돼. 난 정말 몰랐어. 내가 인어공주라는 걸. 애드립도 여러분들이 한번 진짜 난 인어공주야. 내가 너희들한테 진짜 멋진 모습, 빛난 모습을 보여줄 거야. 하면서 음냐 하면서 길지 않은 여러분들만의 어떤 공주의 그런 상상 속의 애드리브를 살짝 좀 넣어주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두서없이 설명한 듯한 느낌이 있는데 일단은 생동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호기심과 명랑한 밝은 캐릭터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밉지 않게 잘난 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캐릭터에 이거 보면 반드시 반전이 있습니다. 뭔가 깨갱한다거나 자존심을 팍 상한다거나 이런 느낌으로 대비되는 그런 선머슴 같은 그런 모습도 살짝 대비를 해주시면 아주 재밌고
멋진 캐릭터, 10대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60대 할머니 캐릭터가 나왔는데요. 이것도 재밌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정말 발휘를 하셔가지고 멋지게 재미를 충분히 느끼실 수 있는 대본 같아요. 볼까요? 키가 몹시 크고 기골이 장대한 할머니로 힘이 무척 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좀 허리나 사이즈랑 몸짓이 크겠죠. 좀 우람한 체격이겠죠. 그렇다면은 뭔가 교양 있고 뭐 그런 아주 달달한 말투보다는 아주 좀 억세면서도 여장부 같은 그런 할머니의 톤을 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지간한 문은 여는 순간 부서질 정도로 괴력의 소유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할머니한테 조카 손녀가 사춘기가 와서 문을 쾅쾅 닫는다는 제보를 받고 사춘기 딸을 대하는 좋은 방법 3가지를 제안하는 방법입니다. 참, 그 조카가 이제 이렇게 할머니, 제 딸이 너무나 이렇게 사춘기 때문에 이렇게 막 쾅쾅 닫고 다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하면서 할머니한테 조언을 구했죠. 이 할머니 평상시에 정말 좀 과격하면서도 무뚝뚝한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에 한번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해줘서 조카한테 한번 면을 좀 세워보고 싶은 할머니죠. 그래서 3가지 해결책을 주는데 글쎄요, 과연 이 해결책이 제대로 맞는 해결책인지는 한번 대본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춘기 온 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뭐 좋은 방법 없을까요, 할머니? 하고 조카가 물으면 나름대로 심각한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사춘기 온 딸을 어떻게 대해야 하나. 뭔가 몹시 기골이 장대한 할머니이기 때문에 말투나 화술에서 뭔가 좀 거침이 없고 좀 흉성을 쓰면서 좀 더 부피감, 볼륨감 있게 할머니 연기를 좀 해주시고 과감하게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돼야 하나. 그래 이 이모한테 3가지 해결 방안이 있는데 한번 골라볼텨? 자, 해결 방안을 무려 옵션을 3가지를 줬습니다. 자, 첫째 뭐예요? 부드럽게 대화를 해본다. 자, 그리고 2번째 따끔하게 혼내킨다. 3번째 말없이 지켜본다. 자, 이 중에 하나만 골라봐. 자, 이 할머니 자신만만합니다. 인생 살아온 경험으로 내가 그 사춘기에 흔들리는 딸 버릇을 확실하게 고쳐줄게. 자, 옵션이 3가지인데 자,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봐. 자신만만하게 해결책을 제시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먼저 조카가 1번을 골랐네요. 1번을 골랐어? 그래. 모름지기 모든 갈등을 대화로 푸는 법이야. 말은 청산유수입니다. 그러면서 1번 대화로 푸는 법의 방법을, 해결 방법을 직접 실현하는 겁니다. 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뭔가 분위기가 으스스하죠. 엄청 무서운 표정으로 수아야, 너 요즘 예민하고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이모 할머니한테는 힘든 거 다 말로 해야지. 그렇게 어른들 앞에서 문을 쾅쾅 닫고 다니면 어쩌자는겨? 응? 잘못했지? 이제는 안 그럴 거지? 뭔가 1번 해결책은 부드럽게 대화로 해본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1번의 해결책 솔루션을 대해주시는 건 완전히 억압적이고 우악스럽게 정말 무서운 표정으로 손녀딸을 억압하는 거죠. 그런데도 결국은 들었을 때 이거는 1번은 아닌 것 같고 2번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자. 2번도 궁금하다고? 아이, 그려. 1번보다는 한 번씩 3개나 가줘야 야도 정신 차리고 하는겨. 하면서 자, 2번 해결책이 뭐였나요? 따끔하게 혼을 낸다. 어른으로서 정말 일침을 가하는 듯한 엄숙한 느낌으로 수아야, 너 그러면 안 돼! 하면서 단호하고 권위 있게 책임감 있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이번에 관련한 그걸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수아야, 이모 할미가 니 그렇게 안 봤는데 말이야. 어디 문을 쾅 닫고 방에 들어가는겨? 또 그럴겨? 자, 글쎄요. 이거는 뭐랄까, 이건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2번 같은 경우에 따끔하게 혼내킨다라는 것보다는 굉장히 뭐예요? 오히려 더 업돼서 앵앵거리듯이 말하니까 이것도 좀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했다라고는 좀 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수아도 벙쪄서 격하게 도리도리 할 수밖에 없죠. 그런 수아를 보고 문제 해결! 자신만만하면서 아주 해맑은 미소로 가뿐하게 해결됐다라는 즐거움을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못 믿어오니까 3번도 알려달라고 하니까 아이고 욕심도 많어. 3번도 알려달라고? 그래요. 이럴 땐 그저 말없이 기다려주는 게 상책이야. 하면서 말없이 기다려준다라는 거, 아이를 믿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줘야 되는데 무서운 표정으로 말없이 지켜보다가 이 말줄임표에서 뭔가 억압하고 무서운 호흡을 하다가 안 그럴 때지! 굉장히 임팩트 있게 강하게 이걸 좀 해주셔야죠. 결국은 무서워서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소녀를 보며 흐뭇하게 웃는 할머니. 이봐라. 이리 쉽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 결국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도 되지 않냐? 내가 해결했어. 어때요? 하면서 조카한테 이 조카 손녀의 사춘기 이렇게 막 좀 튀고 이런 사춘기 행동 같은 걸 내가 해결해 줬지 않냐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뻑이지만 결국은 그 해결책이라는 게 조금은 조카가 느끼기에는 뭔가 못 믿었고 뭔가 너무 좀 해결책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거에 대한 그런 이 할머니의 그런 약간 코믹한 그런 반전의 느낌을 좀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우람하고 권위 있고 그렇지만 체면으로 뭔가 제대로 된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데 그 가르침이라는 게 어딘지 모르게 좀 어색하고 조금 좀 빈 듯한 그런 약간의 허당의 느낌을 살짝 살려주신다면 아주 재미있는 캐릭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0대 캐릭터고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하니까 소리를 좀 더 거침없이 좀 내뱉으면 되고 이럴 때 이제 조금만 좀 더 흉성을 사용을 하셔서 할머니 특유의 과감하고 속 시원하게 거침없이 내뱉는 어투 그리고 뭔가 내가 해결책을 제시해 줬다라면서 싱긋 웃을 때에 어떤 분 좀 귀여운 듯한 느낌도 살짝 가미를 해주면 아주 입체적인 멋진 재미있는 캐릭터가 될 것 같습니다. 여자분들 그 캐릭터 연기는 2번, 3번, 4번 다 굉장히 무쌍하고 또 코믹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항상 몸을 움직이셔야 됩니다. 앉아서 입으로만 연기하지 마시고 충분히 상상하면서 생동감 있고 현실적으로 몸과 함께 하면서 상상하신다면 멋지고 즐거운 시간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나레이션과 더불어 캐릭터 연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멋진 여러분들만의 창조물을 완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